안녕하세요. 허리슈TV입니다. 최근 K 콘텐츠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웹툰 원작의 드라마 스위트홈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면서 작품 공개 이후 4주 동안 전 세계 2200만 유료 구독 가구에서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막 처리된 비영어권 드라마가 미국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3위에 오른 것은 미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대중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 정도까지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는 제작사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 일본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 10편 드라마 중 5편이 한국 드라마이며 대만은 10편 중 9편, 말레이시아는 10편 중 8편이며 베트남은 10편 중 7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평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가 해외 팬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딧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시죠. 좋아하는 사람을 집으로 다시 초대해서 밤늦게 라면을 먹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평소의 욕설 대신 한국말 IC로 바꿔서 말합니다. 넷플릭스가 영어로 된 드라마 추천을 언제 중단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나의 넷플릭스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국 드라마나 다른 아시아 드라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거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그들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지를 확인해. 에피소드가 16개 이상인 TV 드라마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기준은 높고 누구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OST만 들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건 마치 한국 드라마 같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차가 심하게 좌우로 돌 때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이 이런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군가가 짜증나게 할 때 헤이라고 말하는 대신 한국말로 야라고 말했어. 엄마가 오늘 요리가 어떤지 물어봤을 때 나이스나 굿 대신 한국어로 진짜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끔 그들에게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파이팅이라고 외치면 그들은 내게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의문을 가지는데 그때 나는 파이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게 돼. 한 번은 동료가 누가 싸우고 있느냐고 내게 물었지. 오케이 대신에 한국말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어머와 대박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나 맥심 커피를 먹고 싶어. 그리고 다이슨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싶다. 아마도 항상 홍삼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웃거나 미소 지을 때 입을 가린다. 애인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만큼 로맨틱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현실은 상처를 입고 한숨을 쉽니다. 누군가가 손목을 잡고 가지마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리얼리 대신 한국어로 진짜라고 말하고 헝그리라고 말하는 대신 배고파라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지도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본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변을 토하곤 해. 주말에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기 위해 감자탕과 반찬을 주문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치의 열혈팬입니다. 땡큐 대신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란 말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를 할 때야. 요즘은 악수하는 것보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미국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주위 아줌마들로부터 내 한국어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칭찬을 받기 시작해. 90% 한국어로 고양이와 대화해. 너무 좋아 보여서 퇴근 후 소맥을 마시는데 정말 맛있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한국의 장소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친다는 것은 서로에게 운명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특히 느린 동작으로 붙잡는다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 남성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임시완이나 박보검, 이재욱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한국어로 귀엽다 또는 귀여워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울 때 말해. 유행병 이후 저는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라면을 끓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매트를 깔고 잤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커피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의 한국 노래방에 가서
한 번에 몇 시간씩 한국 OST를 부르곤 하지. 호주 시드니에서 유행병이 시작되기 전 2020년 2월까지 나와 여동생의 이야기야. 물컵이 놓인 테이블에서 다른 여성과 싸움을 할 때 언제든지 자신에게 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것을 알고 있어. 나도 모르게 새끼야라는 한국말로 욕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방금 내뱉은 말을 알아차려. 남편과 대화하면서 한국말을 쓰기 시작할 때이고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충격을 많이 받았을 때 한국말로 어머라고 말해. 그걸 친구들이 들었고 나는 5분 동안 당황했어.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물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한다는 외국인의 댓글에 빵 터졌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의외로 해외 팬들의 현실 속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드라마 시청 후 OST를 매일 듣거나 좋은 드라마의 명대사 클립 영상들을 찾아보는 가벼운 증상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 중독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